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사항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삼성전자 DS 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협약 변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지역 연계모금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보고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와 6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추진전략, 11개 중점 추진사업, 65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총 예산은 446억 600만 원입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작년 9월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DS 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택시와 삼성전자 DS 부문,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 보고건으로 제235회 정례회에서 업무협약 안건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3년 삼성전자에서 평택시 사회복지기관 5개소에 전기차량 5대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6개소의 사회복지기관에 친환경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협약 변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내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조성된 성금의 후원을 아동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을 평택 행복나눔본부에서 아동 전문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로 변경 체결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으로 238회 임시회에서 업무협약 안건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협약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후원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연계모금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건은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결한 협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협약기간을 1년 단위 자동 연장으로 변경하여 재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 보고의 건으로 238회 임시회에서 업무협약 안건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협약 체결 후 평택시 미지정 기탁금 중 10%는 경기도 내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군 소관 보고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김명숙 의원님.
예, 질의하시고요. 네. 김수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수립이 되는 거고 매년 연차별 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매년 이때 연말에 하는 거죠. 다음 연도에. 지금 좀 하고 또 연말에 이제 도에다가 예,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이제 65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또 요 정도 65개 사업이 65개 같아요? 예. 추가나 변동이 없을 경우는 이제 아니 23년도는 작년도 그 4개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요. 5기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되게 수립 영역이나 내용이나 이게 계속 중복되지 않나요? 영역은 비슷한데 이제 네. 사업들은 좀 신규로 발굴해서 현재 그 저희 시대에 맞게끔 변동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많이 틀려지겠죠.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대표 이제 승인을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내년도 65개 사업에 대해 늘어났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5기의 예. 1차 년도는 지금 4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2년도에 23년도에 비하면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파악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되게 사업 전략하고 발전 전략으로 크게 이렇게 65개 사업이 나눠지고 사업 전략에서는 41개 사업이 수립 내용이 있고 또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전략 수립 내용이 있어요. 사업 전략하고 발전 전략을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추진 전략 사업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틀이 커서 뭐 지역사회 돌봄 체계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래 세대 지원의 강화라든가 그런 좀 큰 타이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인간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거버넌스라든가 인프라 중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이제 좀 질의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분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요? 자,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5기 이제 수립 기간을 세우셔가지고 보고를 하러 이제 보고서를 올리셨는데 1기부터 4기까지 과정 중에서 지금 변화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5기 2023년부터 26년에 대한 그 보장 계획과 연동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 추진 계획 중에서 추진 모니터링이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3년도 그 모니터링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상하반기로 나누기 때문에 상반기는 나왔을 거고 하반기는 나왔나요? 또 제가 모니터링 협의체에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나오는 대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2023년, 2024년 시행 결과 평가표를 이제 이렇게 보면 가장 우수하게 나오는 평가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전략 사업 중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 사업이 지금 65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작년에 보고에 제가 갔다 왔는데 보면은 그 중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조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계획에 특이하게 담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좀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그 지금 이제 5기를 세우면 지금 4기를 그동안 한 거잖아요. 4기면 4년씩 잡으면 16년 전부터 했고 거의 한 뭐 2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이제 보고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 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 그다음에 수요자들의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이 담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특정하게 이번 그 수립 용역에 담아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수립 계획에서는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은 지금 이제 1년차, 2년차 했습니다. 체결 이후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 평택시 공모 선정기간 차량 전달 5개소인데 아까 5개소에 6대를 지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명을 하실 때. 6대인가요? 5대인가요? 5대입니다. 내년에 네. 6대. 내년대 6대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어디 전달이 된 거죠? 올해 그 5군데는 성육보육원, 정금대인데 그다음에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같이 있는 누림 평택지부, 그리고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거 질의는 네. 오늘 5개년 여기 하나씩만 이것만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그럼 하던 거니까 이거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쪽하고 좀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이거는 올해는 이렇게 이제 경기도 공동모금에서 공모로 접수해서 이제 네네.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네. 올해는 5대였지만 내년에 그 선정 대상자는 6대. 6대이듯이 좀 탄력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삼성전자 관련 부분에서는 이따 차후에 좀 하시는 거라고요. 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사업 전략이 41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제 세부 사업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주요 성과 목표 및 예산이 있어요. 세부 사업 또 성과 지표 24년도 목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좀 자료가 좀 부족한 듯해서 24년도에 그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최소한 전반기 목표 달성이라든지 이게 좀 같이 좀 기재가 좀 됐으면은 비교가 좀 되고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을 텐데 이건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안 계시고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2023-20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삼성전자 DS 부분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평균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수요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군데 정도 들어옵니까? 군데 정도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차, 2년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총 평택시에는 지금 그 이 업무 협약을 해서 차량이 몇 대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까? 총? 작년에 1년차를 선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그럼 5대가 예, 전체고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그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5년으로 해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년이 지나면 연장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상대 측에서도 예,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동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단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원 기준은? 저는 그 공동 모금에서 접수를 하는데 그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심사 평가에 의해서 저는 점수별로 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평가 기준은 우리는 시에서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표는 있을 텐데 제가 그거까지는 자료를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 뭐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그 희망을 해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보수 같은 거는 AS 기간에는 그 가능하겠지만 그 이유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고 있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수 연한이 다 돼서 재신청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1회차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6대로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5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평균 뭐 5대를 잡으면 평택시에 25대 정도가 지원이 될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 단체나 기관이 올해 10군데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맞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이 차량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기만 이 삼성 요 DS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현대 위아라든가 다양하게 있어서 아마 네. 시설별로 좀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이렇게 차량 지원받은 거는 우리 복지상임위 외에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차가 노후가 돼서 신청하는 사례는 혹시 있었습니까? 이쪽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 기준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 평가 기준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상자들이 그 의논을 하러 왔을 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인지를 시켜주셔야지만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실한 거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 또한 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우리 평택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많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부를 하고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또 배분을 하고 또 평택시에는 협조를 하고 이런 형태인데 협약서에 보면 약 한 기부 금액이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14억 정도에서 연 한 3억 원 가까이 이렇게 기부가 되고 차량으로만 되는 거죠. 5대씩. 네,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사회복지기관에 기부가 됐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관 여기 명시할 수는 없나요?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 어디에 기부가 됐는지 정도는 이것도 좀
따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부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성전자 DS 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변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행복나눔 본부와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교체해달라고 삼성 측에서 요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왜 바뀐 건지요? 기존에는 뭐 노인, 장애인, 뭐 아동, 뭐 이렇게 취약계층을 이제 영역 없이 했었는데 네.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나눔 본부에서 변경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바뀌면서 세이브 더 칠드런으로 협약 대상이 바뀐 거네요. 여기 이제 협약서를 보면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협약한 내역을 보면 지원 대상 아동 선정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협약 기간이 23년 1월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나는 키오스크는 저는 기간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는 1년씩 그냥 계속이죠? 자동 연장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지는 어디까지 지금 보입니까? 삼성 측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어디까지는 제가 이제 파악은 못했으나 장기간 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는 뭐 이런 사업들이 아예 정해져 있어가지고 쭉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주는 쪽도 만족을 해야지만 되지만 받는 쪽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이런 협약서에 담겨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이 사업 대상을 우리는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이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월 평균 목표액이 56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560만 원이 초과하거나 네. 아니면 미달될 때에는 이 삼성전자 공원센터에서 그 부족분이나 초과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실적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3명에 5,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명에게요. 그럼 내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대상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560으로 이제는 한 명을 줄 수도 있고 두 명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에게만 치우쳤기 때문에 대상이 이제 그 전에 받던 분들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부분이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보조를 받다가 못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에게 또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기업에서 이렇게 사회 나눔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거고 또 저희 그 지역에 저희 평택시에 사업장을 두면서 이렇게 사회 환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그 사업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현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계자분들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평택시는 유일하게 아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불우한 상황이 닥친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파악이 되면 이렇게 수혜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비지 않도록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김명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복나눔본부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 위기 여기 보니까 아동은 주로 취약계층 및 위기 아동 가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1년에 이제 2023년도에 13명까지 현재 지원됐고 뭐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위기 발굴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발굴은 주로 저희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두 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 관리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 아동인 사례를 저희가 연결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저희 보육원 있잖아요. 성육보육원이나 애양보육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회성이죠. 한 아이가 네네. 일회성. 예. 작년 2022년도에는 이제 390만 원 월평균을 지원을 받았다가 23년도 56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24년도 다가오면서 저는 이것도 조금 뭐 계속 사업으로 가면 좀 상향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갖고 이거를 또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이들이 좀 발굴하는데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명수 의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눔 키오스키 활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네. 예. 방식이라든지 키오스키 네, 활용 운영하는 방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그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내에서 그 식당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서 오고 가면서 태깅을 하는 거예요. 그 키오스크에 이제 그 사연을 보고 그러면은 이게 한 사람당 1,000원씩 기부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게 한 달 동안 3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5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금되어서 모아지는 금액으로 저희가 월 목표액 560만 원씩 목표액을 정하고 또 아동을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함께 여기에 기부문에 참여하는 거죠. 핸드폰 모바일로 키오스크에 대해서 1,000원씩 결제돼서 그 모금을 하는 운동.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인데 이제 아동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제 계약 기간이 23년 1월부터 사업 종료일인데 이제 1년씩 연장된다고 하니까 계약 기간은 1년이에요. 그죠? 1년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자 의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네, 저희 측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대기업들로부터 보면 이제는 필수적으로 ESG 경영에 의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게 됩니다. 기부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적으로 삼성에서 먼저 권유하기 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삼성에 그 권유하고 또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어떤 것들이고 또한 삼성에서 사회복지에 그 기부를 한 것이 삼성전자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기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 기부가 온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되도록거려서 그러한 그 자료를 저희 사임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 사업 업무 협약 변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 연계 모금 업무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 연계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평택시가 이제 그 협약서를 이제 체결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품이나 기타 현금으로 이제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이거의 일정 배분 수율에 따라서 10%와 90%로 나눠서 이 모금이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지정 기타금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2023년도 현재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90만 원과 10만 원을 나눠서 하는데 저희 아까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들이 그 보장 계획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쓰여질 것인가. 평균적으로 이제 전체 연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 저희들이 모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여기 공동 모금회로 평택시에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목표액이 17억 원이었었는데요. 예. 현금 현물 통합해서요. 합쳐서? 예. 근데 현재 22억 4,6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관이나 단체들이 조금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네요. 개인들에서는 이렇게 많이 넘치기가 쉽지는 않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맞고요. 네. 기업도 있고 개인 단체 그렇게 포괄적입니다. 네. 그럼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수가 주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공동모금회법을 보면 매년 8월 31일 회계연대 공동모금 재원 배분 기준을 정하여 공고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12월 말이기 때문에 공고가 이미 나서 저희들이 연말에 이제 배분을 거의 다 그 준비가 끝났을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보다 특이하게 배분 그 기준이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재원이 과부족해서 조정된 사례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부족이 아니죠. 예상보다 넘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좀 부족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보면 이제는 넘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넘쳐서 오히려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저희 시는 미달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드리면 2021년도에는 이제 2092 100만 원 해가지고 1813 100만 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좀 그때도 이제 여유가 있었고요. 배분액에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714 100만 원 모금해서 339 100만 원 배분했기 때문에 그 이제 연차로 누적돼 있는 거는 이제 올해 배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액은 이제 모금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그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 나눔에 있어서 그만큼 의식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뭐 송년을 한다든지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 그런 예산을 저희가 수반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되겠냐 어떤 뭐 증서
증서만 주는 게 아니라 선물도 나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금액이 크신 데들 이런 부분들은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한 표현을 충분히 뭐 물질적인 금액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시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전달이 돼야지만 지속성 있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후원이지만 그분들도 동기부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맙고 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모금 활동이 평택시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부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택 시민들이 멋진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활동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금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꾸준히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올해 기부금이 목표액보다 초과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17억에서 한 22억 정도가 목표액은 17억 정도, 네네. 지금 22억 정도가 네. 모금이 됐는데 우리 기부자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대우나 예우를 굳이 하신다면? 저희가 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부증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다양한 시설에 있어서 감면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그러한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기부라고 하면 어떤 기준은 없을 건데 그렇다고 다 기부자 예우는 다 기부증을 다 모두 다 기부증을 수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뭐 500만 원 이상, 음. 그다음에 사업자나 단체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 이상, 개인인 경우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저희가 기부증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개인인 경우에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더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더 해주시고요.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연계모금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건에 대한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